자, 오늘은 바이드노믹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자가 됐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의 정치, 외교, 경제, 기타 부문을 관장하게 될 거고, 이 국제 경제와 관련해서 또 거시 경제와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의 스탠스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트럼프 정부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주식이냐, 채권이냐, 대출이냐 여러 가지 재테크의 지각이 변동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바이든은 민주당이죠. 일단 바이든의 첫 번째 정책은 재정정책이죠. 이 재정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돈을 국민들에게 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MMT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머니터리 티어리, MMT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 MMT 이론, 현대 통화 이론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위험만 없는 정도이라면 화폐를 무제한으로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게 이 MMT 이론인데, 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MMT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했고, 이런 거를 신봉하는 학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TF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이 MMT 이론에 따라서 화폐를 무제한 발행하고 또 재정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 그러면 이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국채를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으로 이제 재정 정책을 실행하는 거죠. 돈을 푸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이 많이 발행은 되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죠.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 상승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상승되면 기준금리도 상승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만간에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고,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파월 의장의 생각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에도 또 새로운 형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재정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유세 증세,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증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을 팔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부유세 증세도 있고 법인세 증세. 그럼 법인세 증세를 하면 법인들이 벌어들이는 게 예를 들어 10억 원인데 만약에 세금으로 2억 원을 냈다면 실질적인 기업의 이익은 8억 원이잖아요. 그만큼 법인세를 늘렸다는 얘기는 기업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시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증시 중에서 이 기술 관련주 뭐가 있습니까? 보통 빵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애플, 그 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빵.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반독점법 관련해서 반독점 규제, 그러니까 독점을 반대하는 규제법을 만드는 거죠. 이게 민주당 바이든 정책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술 관련 기업주들,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등 넷플릭스 이런 관련 기업주들은 조금 어려워지고, 반대로 전통 가치주들은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좋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달러가 약세. 왜냐하면 달러를 많이 풀 거니까 달러가 약화가 되고, 달러가 약화가 되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강세가 됩니까? 달러가 약해지니까 우리나라의 원화, 이머징 국가들의 경기가 좀 활성화되겠죠. 우리나라도 이머징 국가죠. 이머징 국가, 한국을 포함한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원화가 상승되겠죠. 원화가 상승이 되면 수출은 조금 약해지고 오히려 금융 관련주, 은행주 이런 것들이 좀 뜰 가능성이 많이 있고, 반대로 달러가 약화가 되면 반대 세력이 올라가겠죠. 안전자산,
뭐가 좋아집니까? 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금을 추출할 수 있는 뭐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들의 배당 수익률이 보통 3% 이상이 되는데 이런 관련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달러가 약세되니까 금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금이 가격이 올라가면 금 관련된 기업들의 가치가 향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네, 세 번째는 보통 그 기존의 트럼프 정부는 뭐 석탄이나 석유나 유가 관련된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취했는데 이 바이든은 당선 전부터 친환경 에너지 소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2035년까지 탄소 배출권을 제로화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이 탄소 배출권 제로화한다는 거, 친환경 에너지를 한다는 건 뭐예요? 풍력이나 그 다음에 수소차나 2차 전지나 태양광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나라가 뉴딜 펀드를 하는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 소재들, 산업들은 좀 더 굉장히 큰 호재를 맞이할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점을 얘기하면 첫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수많은 돈이 많이 풀리게 될 텐데 그러므로 인해서 금리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현상이 있고 기술 관련 기업주들보다는 전통 가치주들이 호재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정치적으로는 아무래도 중국과는 아무래도 계속적인 무역 트럼프처럼 무역 관세 보복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중국이 일본이나 소련처럼 미국을 넘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견제를 하겠지만 트럼프 때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4년간 정치 경제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때 우리는 그 사이에서 금리라든가 아니면 금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